안녕하세요. 오늘은 1929년 10월 29일 블랙 투스데이 증권 대폭락이 있었던 때의 점성학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이미 1월달인지 2월달인지 점성학 할 때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과 너무 비슷하다고 위치가. 태양과 달과 수성이 정갈자리에서 5번째 집에 위치했어요. 8번째 집을 차지하는 게 정갈자리예요. 그런데 정갈자리의 뜻은 경제, 남의 돈, 또 비밀, 또 범죄 이런 걸 다 뜻해요. 8번째 집이. 그리고 화성이 처녀자리에서 천칭자리로 옮겨가던 때였어요. 그런데 벌고 자리는 수성이 담당하는 자리죠. 이것은 어떤 거래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커뮤니케이션도 말하고 트랜잭션도 말하고. 그리고 주피터가 쌍둥이 자리에서 2번째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개인의 돈이에요. 8번째 집이 남의 돈이면 황소 자리는 개인의 자기 자신의 돈, 또 화폐, 또 뱅킹.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화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미. 그리고 천왕성이 양자리에 있었는데 12번째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12번째 집은 항상 손실이에요. 넵튠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실을 갑작스러운 손실, 또 즉흥적인 어떤 행동, 갑작스러운 충격, 손실, 또 숨겨져 있는 적, 또 갑작스러운 폭락 이런 걸 다 뜻해요. 그리고 비너스와 주피터가 텐트 하우스에 있었는데 이것은 미드 헤븐 자리죠. 2026년도 2월 17일을 보면 솔라 에클립스가 있어요. 어퀘리어스 자리에서. 이제 제가 점성학 후반을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시면은 제가 너무 읽어야 될 게 많아서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퀘리어스에서 물병 자리에서 일어나는 부분 일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퀘리어스 자리 역시 천왕성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변화, 또 어떤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사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뉴스나 사건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3월 3일 올해 루나 에클립스가 처녀 자리에서 벌어져요. 이것은 숨겨져 있는 어떤 문제, 또 보이는 적, 그리고 시스템의 허점, 또 작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때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체제에 큰 문제가 생기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8월 달 솔라 에클립스가 있어요. 리오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이때 도널드 트럼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알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지도자들이 자리가 날아갈 거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건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알골이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기간에 사회적인 지도자, 연예계의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경제의 황제, 뭐 이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장, 또 회장, 대통령, 어떤 장관 이런 걸 다 뜻하겠죠. 그래서 리더십이나 지도자의 과감한 행동, 또 위험을 감수하는 어떤 짓거리, 큰 결정이라든지 과욕이라든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 나오는 시기가 8월 달이에요. 그리고 8월 26일은 솔라 에클립스가 어퀘리어스 자리에서 있어요. 리오는 지도자, 어퀘리어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뭔가 크게 깨달아서 알게 되는 어떤 큰 사건, 사회적으로 큰 긴장이 벌어지는 어떤 일. 그래서 2월 달부터 긴장이 점점 올라가면서 8월 달 되면 정점에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숨겨져 있던 어떤 시스템의 문제, 또 리더십의 결정 같은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어요. 1929년하고 똑같진 않아요. 왜냐,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죠. 1929년도도 사실은 텔레그래프가 생기고 또 전화가 생기고 이랬던 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혁신적인 과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은 또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고, 쌍둥이 자리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트랜잭션을 담당하는 자리예요. 똑같은 위치예요. 그리고 제가 2025년 12월부터 1월 달 말, 지금 지나갔지만 그 영향을 조금 더 받게 돼요. 태양, 수성, 금성, 화성이 캐프리콘에 모두 몰려있다고 제가 캐프리콘 스텔리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캐프리콘 자리는 항상 탑다운 가버먼, 어떤 체계, 낡은 체제, 계획, 권위주의적인 걸 뜻해요. 어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도 뜻해요. 그래서 1988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토성, 해왕성, 천왕성이 모두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스텔리움이 또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그때 당시에는 벌어지지 않고 1987년에 증권이 폭락을 했었었죠. 10월 19일 날 바로 연말쯤 돼서 블랙 먼데이였어요. 그때는 다우존스가 22.6%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1989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모두 염소 자리에 몰려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거죠. 1929년도에도 토성, 천왕성, 목성, 해왕성이 염소 자리와 양 자리에 전부 다 몰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염소 자리와 양 자리에 몰리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거는 1929년 11월 1일 날 바로 며칠 뒤죠. 애니얼 솔라 에클립스가 벌어졌어요. 10월 13일하고 14일에 풀문이 만월이 황소 자리에서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애니얼라 솔라 에클립스가 있고 중간에 증권 대폭락이 10월 29일 날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솔라 에클립스와 풀문이 가운데 끼는 그런 사이에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 증권 폭락이 있었던 거예요. 토러스는 지구, 땅, 또 재산, 나의 재산, 시장, 증권을 뜻한다고 했죠. 양자리는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전쟁, 또 돌발 사건, 행동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주게 돼요. 스텔리움의 패턴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행성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시스템이 압력을 크게 받게 되고 폭발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 기간 동안은 염소자리 영향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겁고 사회구조 개편의 흐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2024년 4월 8일 미국을 가로지르는 토를 솔라 에클립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캐나다 동부도 그때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영향력이 그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2025년 작년이에요. 9월 7일 토를 루나 에클립스가 벌어졌었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완전 일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1월 중순 올해 1월 중순하고 2월 초에 어퀘리어스 스텔리움 클러스터로 들어가요.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화성이 물병 자리로 이동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회적인 집단, 또 혁신, 대변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러운 뉴스나 사건, 사회적인 충격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캐프리콘 스텔리움은 책임감이나 계획이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면 어퀘리어스 클러스터는 혁신적인 어떤 대변화 또 실행을 하게 되는 시작 전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증권 리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지도 않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왕성과 명왕성이 트라인 각도가 되는 트라인은 GP로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벌어지는 일을 이게 크게 만드는 2026년 7월 18일 날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4도 각도로 또 명왕성도 물병 자리에서 4도 각도로 트라인이 돼요. 2026년 올해죠. 11월 29일 천왕성과 플루토가 역시 3.5도로 트라인 각도가 돼요.
그리고 내년 6월 15일, 그리고 내후년 2028년 1월 13일, 2028년 5월 19일까지 이런 트라인이 되는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게 물병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벌어지는 사건이 커지는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이 섹스털 각도, 60도 각도를 겪을 때도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해왕성 양자리에 있던 해왕성과 60도 각도 위치였을 때 2025년 8월 29일 처음 벌어졌던 정확한 60도 각도 위치였어요. 근데 2026년 7월 15일 날, 그러면 7월 15일이니까 7월 18일 날 천왕성과 명왕성이 트라인이 되는 날과 3일 차이예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돼요. 굉장하게 큰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5일 천왕성과 넵튠이 60도 위치해요. 근데 제가 2025년 8월 29일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를 좀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때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났어요. 최악의 홍수.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보고가 되었었죠. 그리고 태국 헌법재판소 총리가 직무가 정지되었고 또 UN 평화군 감축 결정 및 중동에 긴장이 생기던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못 찾았는데 트럼프가 그때 암살을 당할 뻔한 때도 8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해왕성과 명왕성의 60도 각도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길게 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영향력이 길게 오랜 기간을 두고 거쳐서 떨어지는 폭락하는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2026년 7월 10일부터 25일 사이하고 2027년 6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는 명왕성과 해왕성과 천왕성이 모두 트라인과 섹스타일로 동시에 강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기간들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있고 또 증권이 엄청나게 출렁거려요. 아마도 이 폭락은 좀 길게 이어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길게 꾸준하게 폭락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탁이라든지 또 지질학적인 대형 사건들이 벌어져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이 기간에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토성과 명왕성이 이렇게 항상 이 두 행성이 만날 때는 시스템의 대대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또 사회에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될 때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2033년부터 2034년에 토성과 명왕성이 만나요. 이것은 재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정부 체제 또 텍스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어요. AI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오버카피던스예요. AI가 무슨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해요. AI가 많은 것들을 바꾸기는 하지만 AI가 갖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죠. AI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 자기가 실수를 하다가도 깨우치고 고칠 수도 있고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I는 자기 실수를 몰라요. 실수를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매뉴얼리 인위적으로 늘 지켜봐야만 이게 실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코딩하는 것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럼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람은 책임을 지지만 기계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쫙 자료를 뽑아만 줄 뿐이지 책임은 네가 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33년, 2034년이 되면 진짜 큰 빅 원이 오는 때가 요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8년 뒤죠. 지금 8년이 아니지 7년 뒤죠. 7년 뒤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큰 게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올해 2월 20, 오늘이 2월 7일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토성이 양자리에, 해왕성이 양자리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날은 혼란과 현실이 딱 겹쳐지는 날이에요. 계획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또 기술 관련 투자들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폭락 가능성이 높은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더 높은 폭락은 아직 안 온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2026년 올해 7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천왕성과 해왕성이, 천왕성은 쌍둥이 자리에서 4도, 해왕성은 양자리에서 4도, 명왕성은 물병 자리에 4도 위치해요. 근데 이때 트라인이 돼요. 이것은 기회도 말하지만 위험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시기예요. 기술이나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급락할 수도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20, 내년 7월 말고 2027년 6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 트라인이 두 번째 벌어지는데 이때 모두 6도 각도예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모두.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터져요. 변동성이 이때 가서는 폭발적으로 터져요. 크게. 폭락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이때예요. 역시. 근데 저는 폭락을 하게 되면 이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팍 무너져서 끝장이 나고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지금은 천천히 한 번씩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또 한참 가다가 또 타격을 또 받고 또 가다가 또 받고 해서 결국은 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8년부터 2030년 역시 항상 불안정해요. 폭락 가능성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